一，这位是新来的王秘书，是来办理入职手续的。好，请把他的材料给我。王秘书是来做什么的？二，姐，做鱼汤用放辣椒吗？不用。放辣椒的话会破坏鱼的鲜味儿，倒些酱油就行了。女的为什么不让放辣椒？三，刘教授的课太有意思了，难怪那么受欢迎。是啊，他既有学问，说话又很幽默，听他的课简直是一种享受。男的觉得刘教授怎么样？四，你的手机铃声太好听了，是什么歌？最爱的人是电视剧《妻子的秘密》的主题曲。女的觉得那个手机铃声怎么样？五，我还是没明白这个小游戏的规则，究竟要怎么玩啊？你得在规定的时间里找到两幅图片的不同之处，找的越多，分数就越高。他们在谈什么？六，真抱歉，小姐，前3排是嘉宾席，我给您换个位置吧。真对不起，我刚才没注意。女的怎么了？七，下班后一起去看足球吧，今天可是总决赛。你自己去吧，我这几天一直加班，太累了。男的为什么不去看球赛？八，这里的风景太美了，咱们一起照张相吧。好，一会儿等大家都到了，咱们再来一张大合照。女的是什么意思？九，最近流行的是短发，所以我想把头发剪短点儿。没问题，我来帮您设计设计。男的最可能是做什么的？10，我的耳环掉在地上了，
快来帮我找找。我找了半天也没找到。是不是在床底下呀？你把手电筒给我。男的怀疑耳环在哪儿？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전문가 김지현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HSK 5급 실전 모의고사 1회 듣기 1부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듣기 1부분은요.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 유형은요. 남녀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듣기에서는요. 보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A, B, C, D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보기 분석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로 가서 道歉, 道歉은 동사로서 사과하다, 미안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B로 가서 拿文件, 원지에 나면 문서가 되는 거고요. 나라는 건 가지고 오다라는 거니까 문서를 가지고 오다. 나 원지에 동사 목적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C로 가서 빨리. 자, 빨리는 동사로서 어떤 일을 처리하다 혹은 수속을 밟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좀 이따가 주요 어휘로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우선은 보기 분석이기 때문에 읽어내 주시고 빨리 入职. 入职라는 건 어떤 직위에 들어가다, 직책에 들어가다, 입사 혹은 입사하다죠. 입사 수속을 밟다 정도가 되는 거고요. 뒤로 가서 开实习证明, 실습 증명을 카이니까 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습 증명을 떼다. 자, 1번 A, B, C, D 보기가요.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물의 행동을 묻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동사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녹음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자가 먼저 얘기를 하죠. 这位 이분은 시입니다. 신라이더 새로 오신 왕미슈. 자, 미슈라는 단어 직업에서 많이 나옵니다. 비서가 되는 거고요. 왕비서입니다 라는 거고요. 이어서 제가 빨리란 단어 설명하고 이 문장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빨리는 동사로서 어떠한 수속을 밟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빨리 什么什么手续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무슨 수속인지 결합되는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入住하면 체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入住手续 체크인 수속을 밟다. 그 다음 出国手续 출국 수속을 밟다. 그래서 어떤 수속을 밟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요. 업무나 일 등을 처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빨리 예우, 업무를 처리하다. 인항 예우 하면 은행 업무가 되는 거니까 은행 업무를 처리하다가 되는 거죠. 주요 어휘니까 여러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와서 보면은 이 분은 새로 오신 왕비서이신데요. 是什么什么的 뭐뭐입니다 라는 거죠. 빨리 처리하러 오신 것입니다. 入职手续 입사 수속을 처리하러 오셨습니다. 입사 수속을 밟으러 오셨습니다. 정답 여러분 C일 가능성이 크죠? 좀만 더 볼게요. 好 좋습니다. 请 뭐뭐 해주세요. 把 을룰로 해석하는 계좌니까 계좌구 열었고 他的材料 그녀의 자료를 여기서 게이라는 건 주다라는 의미죠. 게이워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이제 나올 건데요. 문제를 듣고서 문제를 이해해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기 잘 분석하시고 언급됐던 거 있으면 우선 체크하고 집중.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언급됐던 거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 읽어줄 때는 그 다음 문제 보기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기에선 이 흐름을 타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문제를 조금 봐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니까 왕미슈, 왕비서는 是来做什么的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그죠? 빨리 入职 입사 수속을 밟으러 왔다. 정답 C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번 문제 저와 함께 같이 풀어봤고요. 내용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这位是新来的王秘书，是来办理入职手续的。好，请把他的材料给我。
王秘书是来做什么的？ 2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분석으로 가서. 자, A를 딱 보는 순간 여기 부정부사가 보이네요. 부정부사는 여러분 항상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위 하면 위가 되는 거죠. 위不舒服, 위가 불편하다란 의미가 되죠. 즉 위가 아프다가 되는 거고요. B로 가서 对身体, 몸에 不好, 좋지 않다. 부정부사 체크해 주시고요. 자, C로 가서 会, 조동사 읽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破坏이라는 건 파괴하다, 깨뜨리다. 鲜活 하면 신선한 맛을 파괴하다. 뒤로 가서 조동사 읽지 않을 거고 吃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먹는다. 칭단이라는 건 담백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디알 앞에 지금 이가 생략이 돼서 조금 약간 형용사하다, 조금 약간 담백하다. 吃 먹는데 좀 담백하게 먹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키워드 칭단을 읽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A, B, C, D 보기 읽어냈고요. 같이 녹음 내용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남자가 먼저 얘기하죠. 제 누나, 做鱼汤 이런 생선국을 만들 때用放辣椒마, 放은 넣다, 辣椒 고추죠. 고추를 넣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고요. 항상 대화형 문제에서는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잘 드러내셔야 돼요. 즉 고추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용,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죠. 그럴 필요가 없어. 放辣椒的话, 뭐뭐뭐뭐 的话 앞에 如果가 생략이 됐습니다. 如果什么什么的话, 만약에 뭐뭐라면, 만약에 고추를 넣는다면 아직 일치하는 부분 없으니까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고추를 넣는다면 会, 여기선 추측 뭐뭐일 것이다. 破坏, 파괴할 거래요. 味道 생선의 鲜味, 신선한 맛을 파괴할 거야. 그럼 여러분 어디 지금 체크가 돼야 돼요? 그렇죠? 破坏鲜味다 체크를 하시고 문제 나왔을 때 마킹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공부하는 거니까 좀만 더 보면 따오라는 건 쏟다,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가 생략이 돼서 약간의 짱요 하면 간장입니다. 간장을 좀 더 넣으면 돼 라는 거겠죠. 자, 문제까지 보면 위더 여자는 为什么 왜 不让放辣椒 고추를 넣지 말라고 합니까? 정답 C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동작 동사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따오를 보시면요. 따오는 쏟다, 붓다, 쏟아서 넣는 거고 부어서 넣다라는 동작으로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물을 따르다라고 하면요. 따오쉬라고 하죠. 차를 따르다라고 하면 따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장 같은 것도 여러분 어떻게 넣어요? 쏟아서 넣는 거니까 따오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2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내용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姐，做鱼汤用放辣椒吗？不用，放辣椒的话会破坏鱼的鲜味儿，倒些酱油就行了。女的为什么不让放辣椒？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기 분석으로 가서 자, A로 가서 特别骄傲, 特别와 같은 정도 부사도 여러분 굳이 읽지 않으셔도 돼요. 자, 부정부사에만 조금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고 骄傲 하면 거만하다, 교만하다. B로 가서 요 있습니다. 学问이란 건 학문, 학식. 그래서 학식이 있다. 동사 목적어 구조가 되는 거고요. 타이도 정도 부사니까 굳이 안 읽으셔도 되는 거고 칸종이란 건요. 무겁게 보다라는 거니까 중시하다. 정지하면 성적이죠.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뒤로 가서 备课,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很认真, 열심히 하다.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다. A, B, C, D 보기 자체가 여러분 어떤 보기죠?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적인 보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평가구나 인물의 중심에 내가 맞춰서 조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여자가 먼저 얘기를 해요. 리우教授的课, 리우 교수님의 수업은 太有意思了. 너무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난과인데 우리 주어의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난과인의 여러분 부사로 써요. 어쩐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같은 의미가 누가 있냐면 꽈이부더가 있습니다.
꽈이부더 어떠한 결과를 받아주는 거고요. 이러한 결과가 왜 왔는지 내가 이유나 원인을 파악했을 때 쓸 수 있어요. 예문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으세요. 보시면 他在中国留国学 그녀는요, 在中国 중국에서 留国学 유학을 한 적이 있어요. 어쩐지 他汉语说得那么流利 그녀가 중국어를 说的 말하는 정도가 그렇게 유창하다라는 거죠. 그녀가 중국어를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알았어요. 그 원인 이유가 뭡니까? 중국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난과욕은 꽈이부더라는 아이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를 가서 한번 볼까요? 리우 교수님의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요. 난과에 어쩐지 따뭐 그렇게 쇼는 받다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걸 받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쇼환이 환영을 받다. 어쩐지 그렇게 환영을 받더라. 그렇게 인기가 있더라. 왜 인기가 있는지 알았다라는 거야. 그죠? 그럴 때 난과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봤는데 아직 언급된 건 없어요.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어서 시아 맞아. 타 그녀는 G-A, 요, B, A 하기도 하고 B 하기도 하다. 요学问 학식이 있기도 하고 很幽默 유머러스하기도 해. 说话 말을 또 유머러스하게 하셔라는 거죠. 그럼 A, B, C, D에서 그럼 누가 언급이 됐습니까? B가 언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听他的课 그녀의 수업을 듣는 것은 简直도 역시 중요해요. 그야말로 정말로 약간 조금 과장된 뉘앙스를 플러스할 때 쓸 수가 있죠. 그야말로 정말로 是一种享受 원래 享受가 동사로서요. 누리다, 즐기다, 향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을 누리거나 즐길 때만 쓸 수가 있어서 여기서는 일종의 즐거움이야 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그녀의 수업을 듣는 건 그야말로 즐거움이지 뭐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문제를 듣고 정답까지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남자는 쥐에더 생각합니다. 리우教授怎么样? 리우 교수님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거죠. 자, 들렸던 거 정답으로 가셔야 됩니다. 정답 바로 뭐가 돼요? B, 요学问, 학식이 있다. 정답 B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3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내용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刘教授的课太有意思了，难怪那么受欢迎。是啊，他既有学问，说话又很幽默，听他的课简直是一种享受。男的觉得刘教授怎么样？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분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A를 가서 很无聊. 자, 无聊라는 건 지루하다. 그죠? 无聊, 지루하다. 很好听. 정도 부사는 여러분 굳이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很好听, 好听, 듣기 좋다. 그 다음, 일량, 음량이 크다. 음량이 크다. 끄츠라는 건 가사예요. 가사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보기를 보니까요. 지루하고 굉장히 듣기가 좋고 음량이 크고 가사가 어렵다라는 건 역시 어떠한 것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제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你的手机铃声 너의 手机 하면 핸드폰이 되는 거고요. 铃声이란 건 울리는 소리니까 벨소리가 되는 거죠. 너의 핸드폰 벨소리가 太好听了 너무 듣기가 좋다. 그럼 여러분 보기에 지금 好听이 언급이 됐으니까 체크하고 계속 들어주셔야 돼요. 是什么歌 무슨 노래야?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最爱的人 여기 지금 보시면요. 지금 문장 부호가 누가 있냐면 슈밍하오라고 하는 문장 부호가 있거든요. 슈밍하오는 책 제목, 노래 제목, 여가 제목을 나타내 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지금 이제 노래 제목이에요. 最爱的人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노래인 거고요. 시입니다. 주題曲, 주제곡입니다. 어떤 주제곡이냐면 电视剧 드라마 妻子的秘密 아내의 비밀이라는 드라마의 주제곡이야 라는 거죠. 공부하는 거니까 문제 듣고 정답까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女的觉得那个手机铃声怎么样? 여자가 생각하기에 그 핸드폰 벨소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려 나왔나요? 안 나왔죠? 일량, 음량에 대한 거 나왔나요? 안 나왔죠? 끝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太好听了. 너무 듣기 좋다. 很好听. 따라서 4번의 정답은 누가 되는 거죠? 그쵸?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문제는 그대로 언급해줬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4번 내용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你的手机铃声太好听了，是什么歌？最爱的人是电视剧《妻子的秘密》的主题曲。女的觉得那个手机铃声怎么样？ 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기 분석으로 가서. 자, A를 보면은요, 时间 하면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찬사이 시간, 찬자 비사이가 되는 거죠. 시합에 참가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꾸이저. 여러분, 꾸이저라는 건요, 규칙이죠. 요시는 게임이기 때문에 요시 꾸이저, 게임 규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리싱. 자, 리싱은 유형이 되는데요. 도즈 하면 쯔가 이게 이제 자금, 자본이 되는 거고요. 도가 이제 투입하다, 넣다라는 거여서 투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도즈 리싱, 투자 유형이 되는 거고요. 뒤로 가서 제고 하면 결과가 되는 거고요. 처이엔 하면 테스트가 되는 거죠. 처이엔 제고, 테스트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기가 지금 다 명사 덩어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묻는 문제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저는요, 还是 여전히 没明白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뭐가 이해가 되지 않냐면 这个 이 小游戏的 미니게임의 规则 규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딱 들었을 때 보기 요시 规则에다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아직 내용이 더 나오기 때문에 질문 나오기 전에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B에다가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고. 이어서 究竟要怎么玩啊? 究竟이란 거 여러분 도대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의문문 형태를 취할 겁니다. 도대체 要怎么玩啊? 여러분 怎么라는 건 어떻게? 怎么가 이렇게 동사랑 같이 결합하면 이 동사라는 수단과 방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있는데 제가 이거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 거예요.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하면 怎么吃? 먹는 수단이 뭐고 먹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怎么 동사 형태를 취할 수가 있죠. 즉, 怎么玩? 어떻게 노는 거예요? 노는 방식이 뭐예요? 라는 거죠. 즉, 도대체 어떻게 놀아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니 당신은요, 내일 뭐뭐 해야 돼요. 在规定的时间里 정해진 시간 안에서 找到 찾아야 된대요. 뭘 찾아야 되냐면 两幅 두 개의 두 편 사진의 不同之处 不同이란 건 다르다라는 거고 之라는 건 뭐뭐의 处는 地方 不同的地方 다른 부분, 다른 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라는 거죠. 이어서 找到 찾은 정도가 위에 A, 위에 B인데 간단하게 단어 설명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위에 A, 위에 B는 A 하면 할수록 B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타그는 위에 샹,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위에 주에 더 생치, 화가 나는 거예요. 이어서 제무 프로그램이 위에 요이스, 재미있으면 재미있을수록 소시率, 시청률은 위에 cao 높습니다. 자, 대입해서 해서 找到 찾은 정도가 위에 또 많으면 많을수록 分数 점수는 就 위에 cao 높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금 남녀는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게임 규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니까 질문을 한번 보면 他们在谈什么?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답 B가 되겠습니다. 5번도 여러분 B 외에는 다른 보기가 절대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5번 문제도 절대 틀려서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내용 생각하시면서 5번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我还是没明白这个小游戏的规则，究竟要怎么玩啊？你得在规定的时间里找到两幅图片的不同之处，找的越多，分数就越高。他们在谈什么？ 자, 6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기 분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로 가서 电话响了. 자, 전화가요. 响이란 건 울리다가 되는 거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자, B로 가서
찐 들어갔는데 추어 잘못 들어갔습니다. 방지엔 방에 잘못 들어갔다. 찐 추어 방지엔. 시로 가서 매일 부정부사 체크해 주시고요. 이땐 찐은 묶다, 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안전带, 안전벨트를 매다, 매이니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 부정부사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뒤로 가서 추어 앉았는데요. 추어 잘못 앉았습니다. 위치, 여기서 위치는 위치라는 의미보단 자리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리를 잘못 앉았다가 되는 거죠. A, B, C, D 보기 보면서 같이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真抱歉, 정말로 죄송합니다. 小姐, 아가씨. 前三排, 앞에 세 줄은 시입니다. 嘉宾席,嘉宾이란 건 귀빈이 되는 거고요. 시는 자리석자가 돼서 이제 귀빈석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세 줄은 귀빈석입니다.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我제가요, 개인인 당신에게 换个位置吧, 자리를 좀 바꿔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죠. 즉, 위치, 자리라는 애가 언급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真对不起,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자가 지금 사과를 하고 있고요. 我刚才没注意, 메이라는 건 뭐뭐 하지 않았다. 주의라는 건 주의하다. 제가 방금 주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 여자가 지금 사과를 하고 주의를 하지 않았네요 라는 건 여자가 지금 자리를 잘못 앉은 거죠. 따라서 자리에 잘못 앉았다 D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공부하는 거니까 질문까지 듣고 정답 제가 딱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女的怎么了? 여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답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 B, C, D 보기를 보고 언급됐던 단어가 있으면 체크를 하시고 언제 마킹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질문을 듣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나왔을 때 또 다른 보기가 언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체크된 게 정답이다. 체크하고 넘어가자. 이 패턴을 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6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真抱歉，小姐，前三排是嘉宾席，我给您换个位置吧。真对不起，我刚才没注意。女的怎么了？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 B, C, D 보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로 가서 조동사 읽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간이라는 건 서두르다, 재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빠오까오는 보고하다라는 동사죠. 따라서 간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서둘러서 동사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따라서 간, 빠오까오, 서둘러서 보고를 하다가 되는 거고요. 자, B로 가서 메이요, 없습니다.兴趣, 흥미가 없습니다. 자, C로 가서 加班 야근이, 레이, 피곤하다, 힘들다. 뒤로 가서 去 가다라는 거죠. 위에 휘, 약속에 가다라는 의미가 되죠. 역시 조동사 읽어내지 않으셔도 되고 정도부사도 읽지 않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A, 赶报告, 서둘러서 보고를 하다. B, 没有兴趣, 흥미가 없다. C, 加班累, 야근이 피곤하다. D, 去约会, 约会, 약속에 가다. 핵심적인 키워드 읽어내시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가 얘기를 하죠. 下班后, 퇴근 후, 一起去看足球吧. 우리 함께 축구 보러 가자라고 권유하고 있고 제안하고 있죠. 今天可是总决赛. 오늘은 그러나이다가 아니라요. 이때 그는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입니다. 总决赛. 여러분 总决赛는 결승전이란 뜻인 거고요. 종이 없더라도 여러분决赛만 하셔도 결승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정말로 결승전이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보러 가자라고 권유하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요. 항상 권유하거나 제안을 하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통해 정답을 고르셔야 돼요.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你自己去吧. 너 혼자 가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거절을 했어요. 我这几天 내가 요 며칠 동안 一直加班 계속 야근을 해서 太累了. 너무 힘들어. 즉, 加班 들렸고 累가 들렸습니다.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男的 남자는 为什么 왜 不去看球赛 축구 시합을 왜 보러 가지 않습니까? 정답은요.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A, B, C, D에서 언급되던 단어 위주로 정답을 찾는다면 7번 문제도 우리 쉽게 풀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내용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下班后一起去看足球吧。今天可是总决赛。
你自己去吧，我这几天一直加班，太累了。男的为什么不去看球赛？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보기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로 가서 有的人 어떤 사람은요, 还没到 이때 따오는 도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제가 좀 이따 주요 어휘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메이는 부정부사니까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没到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직 도착하지가 않았다. 자, B 조동사 글자 읽지 않을 것이고요. 去买票는 买票 표를 사러 가다가 되는 거고요. 자, C로 가서 手机没电了 이때 메이라는 건 부정부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지금 명사형 어휘를 수반했기 때문에 동사로 쓰였습니다. 없다, 没电이란 건 배터리가 없다가 되는 거고요. D로 가서 那儿 거기는요, 용지 붐비다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A, B, C, D 보기 분석했고요. 우리 녹음 내용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가 얘기를 하죠. 这里的风景太美了. 여기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咱们一起照张相吧. 우리가 함께 照相, 사진을 찍다라는 거고요. 짱은 한 장, 두 장 사진을 쓰는 양사가 되는 거죠. 즉, 사진을 한 장 찍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한번 볼게요. 好,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우선 따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따오, 주요 어휘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따오의 다양한 용법을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동사로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도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로 쓰였을 때는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하는 거고 목적어를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애를 목적어로 수반해 주냐면 장소형 어휘를 목적어로 수반할 수가 있겠죠. 예문을 보면 到家 집에 도착하다, 到公司 회사에 도착하다, 到机场 공항에 도착하다 이럴 때는요. 도착하다 동사적인 의미를 쓰였고요. 두 번째, 개사로서는요. 시간, 장소랑 같이 결합합니다. 자, 시간으로서는 언제까지, 장소로는 어디로, 시간, 장소랑 같이 결합해서 개사구를 만들어주는 거고 동사 수러를 꾸며줄 수가 있어요. 보시면 到商场购物라는 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 지금 상장이라고 해서 장소형 어휘랑 같이 결합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시간, 장소랑 같이 결합을 하는 개사구가 되는데요. 이때는 동사 수로 뒤에 붙어가지고요.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 따오 시간, 장소 형태로 쓰일 수가 있어요. 보면 공주어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일을 하냐면 따오 10点, 10시까지 일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따오는 개사로서 어디로 언제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 장소랑 같이 결합해서 개사구를 만들어서 수러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수러 뒤에 붙어서 보충해 줄 수도 있다더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동사 수러 다음에 따오가 붙으면 결과 보어로서 목적 달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샀습니다. 마이 따오러. 찾았습니다. 자오 따오러. 목적 달성을 나타내 줄 때 쓸 수가 있죠. 즉, 쇼到 받았습니다. 리구. 이럴 때 따오는 결과 보어로서 어떤 목적 달성을 나타내 줄 수 있다더라. 따오의 다양한 용법을 한번 봤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好, 좋습니다. 一会儿, 잠시 후에 等大家都到了. 자, 여기서 等이라는 건요. 정말 누군가를 기다리다라는 의미보다는 뭐뭐 할 때까지 기다리다. 즉,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한 후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즉, 大家都到了. 이때 따오는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모두들 도착을 하고 나서, 모두들 도착을 하면 咱们 우리가 再来一张大合照. 合照는 함께 찍는 사진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한 장의 이런 단체 사진을 찍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 女的是什么意思? 여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다라는 내용은 아니죠. 표를 사다라는 것도 아닌 거고 거기에 어떠한 용지, 붐비다라는 내용도 없단 말이에요. 보니까는 지금 모두가 다 오면은 사진을 찍다라는 건 일부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8번의 정답은 뭡니까? A가 정답이 된다. 요달은 어떤 사람은, 일부 사람은요, 하이메이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우리 8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용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这里的风景太美了，咱们一起照张相吧。好，一会儿等大家都到了，咱们再来一张大合照。女的是什么意思？ 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 B, C, D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로 가서 쓰지 하면 기사가 되는 거고요. B로 가서科学家, 과학자가 되는 거고요. C로 가서 老师, 선생님이 되는 거고요. D로 가서 理发师 하면 이제 이발사가 되는 거죠. A, B, C, D 보기가 지금 다 직업이 나왔기 때문에요. 직업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最近 요즘 流行的 유행하는 것은 是입니다. 短发. 短发 하면 짧은 머리죠. 이어서 所以 그래서 我想 저는 뭐 하고 싶어요. 把头发 머리를요. 剪 자르는데 短点 조금 짧게 자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는 순간 短发가 나왔어요. 그죠? 짧은 머리가 나왔고 머리카락을 자르다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지금 간접적으로 직업을 계속 언급해주고 있어요. 좀만 더 볼까요? 没问题, 문제 없습니다. 我来 제가 빵님 당신에게 당신을 도와서 设计 디자인을 좀 해드릴게요 라는 거죠. 따라서 문제 男的最可能是做什么的? 남자는 아마도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간접적인 어휘 短发 짧은 머리 头发 머리카락을 剪短 짧게 자르다라는 거죠. 정답은 D, 理发师, 이발사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처럼 어떤 인물의 직업을 묻는 문제는요. 이렇게 직업을 그대로 언급해주기보다는 간접적인 그러한 어휘들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간해서 단어를 조금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9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우리 주요 직업을 한번 저랑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직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한번 읽으시면서 가볍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编辑, 편집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教练, 코치, 감독, 设计师 하면 디자이너가 되는 거고요. 模特 하면 모델. 그 다음, 主持는 주관하다라는 거죠. ren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주체자, 사회자, MC가 되는 거예요. 主持人, 사회자, 진행자. 그 다음, 摄影, 촬영하다라는 거고 시가 붙어서 바로 촬영하는 사람, 사진 작가, 촬영사가 되겠습니다. 摄影师. 그 다음, 导演이란 건요. 이해는 연기하는데导라는 건 연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니까 바로 감독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9번 문제 내용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最近流行的是短发，所以我想把头发剪短点儿。没问题，我来帮您设计设计。男的最可能是做什么的？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기 분석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를 가서 床底下, 床 하면 침대가 되는 거고 D 하면 아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床底下 하면 침대 아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抽屉里, 서랍 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书桌下 하면 책상 아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书包里 하면 책가방 안이 되겠습니다. 자, A, B, C, D 보기를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떠한 구체적인 위치를 묻는 문제, 장소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자가 얘기를 하죠. 我的耳环, 내 귀걸이가 掉 하면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在地上,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제 귀걸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라는 거죠. 快来帮我找找, 빨리 나를 도와서 좀 찾아줘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어서 我找了半天, 내가 찾았는데 半天, 여기서 半天은요 정말 반나절이란 의미가 아니라 한참 동안이라는 시간이량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참 동안 찾았는데 没找到, 찾지 못했어 라는 거죠. 이때 따오는 목적대에서 找到, 찾았다, 没找到, 찾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직
구체적인 위치나 장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어주셔야 돼요. 자,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是不是입니까 아닙니까? 在 여기서 在는 여러분 동사로 보셔야 돼요. 동사로서 어디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床底下면 침대 아래가 되는 거죠. 침대 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你把手电筒 너가 손전등을 给我 나에게 줘봐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문제가 뭐냐면 男的怀疑耳环在哪 남자는요 귀걸이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지금 의심합니까? 생각합니까? 지금 누구밖에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床底下 침대 아래밖에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 누가 됩니까?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짜이는요 동사로서 쓰였습니다. 동사로서 어디 있다. 구체적인 위치나 장소를 목적으로 수반할 수가 있죠. 床底下 침대 아래 있다. 그래서 장소를 이끌어준 동사 뒤에 단어를 통해서 정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我的耳环掉在地上了，快来帮我找找。我找了半天也没找到。是不是在床底下呀？你把手电筒给我。男的怀疑耳环在哪儿？ 오늘 저와 함께 HSK 5급 실전 모의고사 1회 듣기 일부분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